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밤. 조용한 마루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은 어쩌면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막 혼자만의 시간을 맞이하신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을 끝내고 가족의 일을 돌보고 이제야 의자에 앉으신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그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50대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편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간단하게 산다는 것,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 그런 삶에 대해 조금만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 묘한 나이입니다. 이제 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늙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의 중간쯤을 지나왔지만 앞으로의 시간도 아직 꽤 남아있는 그런 어딘가 중간쯤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문득 멈춰 서게 됩니다.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감각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대로 계속 똑같이 달려가도 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니까요. 오늘 밤은 그 돌아봄의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2장 50대에 들어서며 느끼는 피로와 무게 50대에 들어서면서 뭔가 피로를 느끼는 일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그건 단순히 몸의 피로만은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일정을 소화하는 것, 기대에 부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젊었을 때는 훨씬 가벼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웠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설레었습니다. 바빠도 그게 충만함으로 느껴졌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이걸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작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진 것도 아니고요. 단지 당신의 마음이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50대가 되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일을 배우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죠. 하지만 50대가 되면 그 해야 할 일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거나, 일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거나, 생활의 리듬도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그러면 문득 빈 시간이 생깁니다. 그 빈 시간에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계속합니다. 관성적으로 똑같은 일정을 넣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겁니다. 위화감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친구 관계에서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잘 맞는 사이였는데 요즘엔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 같고 가치관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고 함께 있어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습니다. 일에서도 위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고 내 방식이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와서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위화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줄었고 아이들과의 거리가 생겼고 부모님 간병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기도 하죠. 이런 위화감은 결코 당신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느끼는 일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뭔가를 쌓아 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경험을 쌓고 지식을 늘리고 인간관계를 넓히고 일단 늘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죠. 하지만 50대부터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지 않을까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 그런 삶 말입니다.
제3장 예전과 같은 방식이 힘들어지는 이유 왜 지금까지의 방식이 힘들어지는 걸까요? 그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목적은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못하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없던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죠. 하지만 50대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성장해도 좋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게 되는 거죠. 인생 후반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못하는 걸 못한다고 인정하는 것, 없는 걸 억지로 구하지 않는 것,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장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더 열심히 하세요.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세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멈추는 게 무서운 겁니다. 멈춰 서는 게 뭔가 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계속해서 자라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높이까지 자라고 나면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가지를 펼치고 잎을 무성하게 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높이 자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풍요롭게 가꾸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방식이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는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조금 무리해도 자고 나면 회복됐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리하면 몸에 나타나고 지나치게 애쓰면 다음 날까지 영향이 가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가 10이었다면 그걸 10가지 일에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에너지가 7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10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부족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줄여야 합니다. 에너지가 7이라면 5가지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있으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비교입니다. 50대가 되면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젊어 보이네. 저 사람은 성공했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네.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교는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경험도 체질도 모두 다르죠. 그러니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살면 됩니다.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 힘들다면 그건 바꿀 때가 왔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제4장 더하기의 삶이 버거워지는 순간 인생의 전반부는 더하기의 삶이었습니다. 경험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인맥을 더하고 물건을 더하고 많은 것을 모으는 게 풍요로움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50대부터는 빼기의 삶을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빼기라고 하면 뭔가 가난해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덜어냄으로써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안을 상상해 보세요. 물건이 가득 찬 방과 여백이 있는 방. 어느 쪽이 더 편안할까요? 아마도 여백이 있는 방일 겁니다. 물건이 적으면 시야가 맑아집니다. 찾는 물건도 쉽게 보이고 청소도 쉽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이 빼곡히 찬 것보다 여백이 있는 편이 마음이 가볍습니다. 빼기의 삶이란 무엇을 덜어내는 걸까요? 우선 물건을 줄일 수 있습니다. 50년 넘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물건이 쌓입니다. 젊었을 때 산 옷, 쓰지 않는 그릇, 읽지 않는 책, 받았지만 쓰지 않는 선물. 그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한결 깨끗해집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관리하는 수고도 줄어듭니다. 청소가 편해지고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물건에는 에너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
좋아하지 않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게 마음의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놓아주면 마음도 해방됩니다. 다음으로 인간관계도 줄여볼 수 있습니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단지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그렇지 않은 관계를 줄인다는 뜻입니다. 의례적으로 만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 옛날 인연만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는 거죠.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편안한 사람과의 시간에 써주세요. 정보도 줄이는 게 좋을지 모릅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가 넘쳐납니다. 뉴스, SNS, 이메일 메시지,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그걸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지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파악할 필요도 없고 친구들의 근황을 전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정보를 줄이면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생각할 게 줄어들고 걱정할 것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신만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신의 마음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일정도 줄여보세요. 달력을 보고 일정이 빼곡히 차 있다면 조금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정말 가고 싶은 일정만 남기는 거죠. 의리나 관성으로 넣은 일정은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겁니다. 빈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사실은 가장 풍요로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차를 마시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이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 시간이 당신을 되찾게 해줍니다. 더하기의 삶에서 빼기의 삶으로. 그건 덜어냄의 미학입니다. 우리 전통 문화에는 예로부터 덜어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불필요한 것을 일체 두지 않고 정원도 여백을 중시하고 시조도 최소한의 언어로 최대의 세계를 담아냅니다. 적은 것이 풍요로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혜를 인생에도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제5장 단순하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단순하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함을 가난함이나 부족함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단순함은 본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해서 삶의 핵심에 집중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갖고, 많이 경험하는 것.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많을수록 관리하기 어렵고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걸. 단순하게 산다는 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옷장을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옷이 가득 차 있으면 정작 입을 옷을 고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옷, 자주 입는 옷만 남기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시간도 줄어들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면 길이 명확해집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빨리. 그런 욕심들이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욕심을 좇다 보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잊게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단순함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끼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반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얼마나 잘 음미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시간을 되찾는 것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정리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일정이 많으면 이동하는 데 시간이 듭니다. 인간관계가 많으면 연락하고 신경 쓰는 데 시간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줄이면 시간이 돌아옵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냥 쉬거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비우는 것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컵을 비우면 새로운 것을 담을 여지가 생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온갖 것들로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우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움 속에서 고요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얽매입니다. 그걸 지켜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걱정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소유가 적으면 자유롭습니다. 잃을 게 적으니까 두려울 것도 적습니다. 가볍게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이런 단순함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단순함은 강요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당신이 원할 때 당신의 속도로. 제6장 인간관계를 줄인다는 것에 대하여 인간관계를 줄인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람을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50대가 되면 오랜 인간관계가 많아집니다. 학창시절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친척, 취미 모임. 셀 수 없이 많은 연결들이 있죠. 젊었을 때는 그게 재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맥이 넓은 게 좋은 일이라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게 풍요로움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인간관계도 물건과 같습니다.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질입니다. 100명의 지인이 있는 것보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5명의 친구가 있는 게 훨씬 풍요롭습니다. 50대가 되었다면 인간관계를 다시 살펴봐도 좋습니다. 먼저 만나면 피곤한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세요.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사람, 이야기를 해도 즐겁지 않은 사람, 지나치게 신경을 써야 해서 피곤한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필요한가요? 의리로만 만나고 있다면 그 의리를 내려놓아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잘 맞았는데 지금은 가치관이 안 맞는 관계, 그런 관계도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도 바뀌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와 안 맞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냉정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의 변화를 존중하는 거죠. 다음으로 일방적인 관계도 되돌아보세요. 항상 내가 듣는 쪽이 되는 관계, 상대의 이야기만 듣고 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관계, 뭔가를 부탁받는 일은 많은데 부탁할 수는 없는 관계, 그런 관계는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대등하지 않은 거죠. 친구 관계는 본래 대등해야 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약 일방적인 관계에 지쳐 있다면 그걸 바꾸거나 거리를 두는 걸 생각해 봐도 좋습니다. 단체 모임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단체 안에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편안하죠. 하지만 단체에는 동조 압력이 있습니다. 모두와 같아야 한다는, 다들 가면 나도 가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게 힘들다고 느끼신 적은 없나요? 사실은 가고 싶지 않은데 거절을 못하고, 사실은 관심이 없는데 맞춰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쌓이고 있진 않나요? 50대가 되었다면 단체에서 조금 거리를 둬도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도 되고, 자신의 속도로 살아가도 됩니다.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닙니다. 혼자 있음으로써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마음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는 건 사람을 잘라내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쓴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무엇에 쓸지는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과 이야기하세요. 의리나 관성으로 이어가는 관계는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단순하게 하는 건 인생을 단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생은 평온한 인생입니다. 제7장 물건과 정보,
기대를 덜어내는 삶. 물건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50년 넘게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물건이 쌓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쓰던 장난감, 젊었을 때 샀던 비쌌던 옷, 부모님께 받은 소중한 물건. 그것들을 버리는 건 추억을 버리는 것 같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물건이 없어져도 추억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건을 계속 갖고 있지 않아도 소중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묻혀버립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거죠. 그 외의 것은 감사하며 보내는 겁니다. 내려놓을 때는 고마웠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 옷은 나를 지켜줬어. 이 그릇은 가족의 식사를 함께 했어.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물건도 기꺼이 다음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보도 내려놓아 보세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을 줄여보는 겁니다. 뉴스를 보는 횟수를 줄여보는 거죠. SNS를 여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아닐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귀에 들어옵니다. 몰라도 괜찮은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보를 줄이면 머릿속이 고요해집니다. 잡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진짜로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에 대한 기대, 타인으로부터의 기대, 사회로부터의 기대,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기대들에 묶여 있습니다. 50대가 되었다면 그 기대를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사회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훌륭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답게 살면 됩니다.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멋없다고 생각될까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될까봐. 하지만 50대가 되었다면 이제 괜찮지 않을까요?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위해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정말 편해집니다. 해야 한다가 줄어듭니다. 하고 싶다가 늘어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의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정보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은 빈 것이 아닙니다. 여백은 가능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마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야 지금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는 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제 8장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 비교하는 건 괴로움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이상과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할 때마다 낙담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50대가 되면 비교할 대상이 늘어납니다. 같은 나이의 친구가 젊어 보이고, 동창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SNS에서 보는 남의 삶이 반짝반짝해 보입니다. 그에 비해 나는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삶은 겉만 보일 뿐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건 좋은 부분만입니다. 고생이나 고민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죠. 그러니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당신은 다른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경험도, 선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니 결과가 다른 게 당연한 겁니다. 비교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보세요.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선택해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옛날의 나와 비교하는 것도 그만두세요.
예전엔 더 건강했는데, 예전엔 더 잘했는데, 예전엔 더 젊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을 비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갑니다. 몸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를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지금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없었던 침착함이 있습니다.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이를 먹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을 비교하는 것도 괴로움을 낳습니다. 이럴 줄은 몰랐는데, 더 다른 인생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상을 계속 쫓다 보면 지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이 안 보이게 되죠. 이상을 내려놓으세요. 완벽한 인생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선택해서 지금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완벽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선 남의 SNS를 보는 시간을 줄여보세요. SNS는 비교를 낳는 공간입니다. 보면 볼수록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좋은 점을 의식해 보세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당신에게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잊고 있을 뿐입니다. 매일 하나씩이라도 자신의 좋았던 점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다정한 말을 건넬 수 있었어. 오늘은 맛있는 밥을 만들었어. 오늘은 푹 쉬었어. 작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쌓아가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자랍니다. 그리고 타인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누군가 성공했을 때 질투하지 말고 축복하는 겁니다. 잘 됐네요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게 되면 비교가 줄어듭니다. 타인의 행복을 있는 그대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는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당신은 당신 그대로 괜찮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구장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는 이유, 고독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게 느껴지고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하지만 50대가 되었다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독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아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많은 것, 일정이 많은 것이 충실한 삶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마음이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연결되고 싶은데 연결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건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건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50대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거나 친구와 소원해지거나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줄거나 그걸 외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자유롭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누구한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누구한테도 맞추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정말 사치스러운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겨보세요.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책을 읽고 혼자 음악을 듣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즐겁지만 혼자 하는 것에도 다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감각으로 음미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인간관계도 편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억지로 사람과 연결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만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됩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과 대화해 보세요.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지금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싶을까?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대답은 금방 나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조금씩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아는 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의 기쁨을 느끼고 무엇의 피로를 느끼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강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건 냉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남에게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저 함께 있는 걸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고독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고독은 친구입니다. 제10장 조용한 시간이 삶을 깊게 만드는 방식. 조용한 시간.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저 거기에 있기만 하는 시간입니다. 현대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의미 있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낭비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야말로 마음이 쉬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쫓깁니다. 해야 할 일, 생각해야 할 일, 걱정해야 할 일. 머릿속은 늘 바쁩니다. 하지만 그 바쁨에서 잠깐 벗어나 보세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커피를 내려서 천천히 마십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를 바꿉니다. 그 시간이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 잠깐의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보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고, TV도 켜지 않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의 피로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 시간이 내일을 위한 힘을 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계절의 냄새가 납니다. 빛의 변화를 알아챕니다. 바쁘게 지내면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있으면 세상이 훨씬 풍요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산을 걷습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연에는 말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 고요함이 마음을 치유해 줍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창조성이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계속 고민하던 문제의 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머리가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고 있을 때 잠재의식이 작동해서 답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은 자신을 되찾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역할에 쫓겨서 진짜 나를 알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을까? 그런 질문들과 조용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50대부터는 이런 조용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저 앉아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편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조용한 시간이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마음을 채웁니다. 조용한 시간이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어줍니다. 제11장 인생 후반에 필요한 적당함.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는 행복이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는 것, 인정받는 것, 얻는 것. 그런 눈에 보이는 큰 행복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 행복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행복을 알아보게 됩니다. 화려한 행복보다 조용한 행복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적당한 행복입니다. 적당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아프지 않은 것. 그게 행복입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조용한 밤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은 늘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채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알아채려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지내면 작은 행복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행복은 무리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겁니다. 적당한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행복입니다. 타인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 남은 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누군가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행복은 만족을 아는 행복입니다. 더 많이 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채워집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살 집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몸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풍요롭지 않을까요?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을 잊고 없는 것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적당한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입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을 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50대부터는 큰 행복을 쫓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행복을 정성스럽게 주워 담는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맛있는 걸 먹었다. 오늘은 누군가 웃어주었다. 오늘은 푹 잤다. 그렇게 작은 행복을 세어가다 보면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적당한 행복은 강요된 행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는 행복입니다. 스스로 느끼는 행복입니다. 누군가 이게 행복이야 라고 말한 것을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신의 행복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제12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단순함.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습관을 다시 살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겁니다. 먼저 심호흡을 합니다. 몸을 쭉 펴봅니다.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느껴봅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일어납니다. 아침 시간을 서두르지 않고 보내는 겁니다. 아침을 조용히 시작하면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다음으로 하루에 하나씩 물건을 내려놓아 보세요. 하나면 됩니다. 쓰지 않는 펜, 오래된 서류, 입지 않는 옷, 뭐든 좋으니 하나씩 내려놓는 겁니다. 매일 하나씩 내려놓으면 한 달에 30개, 1년이면 365개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안이 훨씬 깨끗해집니다. 밤 습관도 중요합니다. 자기 1시간 전부터 스마트폰을 보지 않습니다. TV도 끕니다. 조용한 시간을 만듭니다. 욕조에 천천히 몸을 담그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책을 읽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잠드는 겁니다. 일정도 다시 살펴보세요. 달력을 펴서 다음 달 일정을 봅니다. 정말 가고 싶은 것만 남깁니다. 의리로 넣은 것, 관성으로 이어가는 것은 거절할 용기를 내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아무 일정도 넣지 않는 날을 만듭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속도로 보냅니다. 인간관계도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억지로 연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SNS도 보는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에 10분만 이렇게 정해도 좋습니다.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정보도 줄여보세요. 뉴스는 하루에 한 번만 봅니다. 그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귀에 들어옵니다. 이메일도 하루에 몇 번만 확인합니다. 항상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쇼핑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사기 전에 정말 필요한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충동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갖고 싶다고 생각해도 하루를 기다려 봅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여전히 갖고 싶으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쇼핑이 줄어듭니다. 식사도 단순하게 해보세요. 복잡한 요리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단순한 요리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한 그릇 국밥. 그것만으로도 몸은 만족합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정성스럽게 음미하며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식사는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받아들여 보세요. 전부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자신의 속도로. 그리고 무리하지 마세요. 못하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내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큰 평온함이 됩니다. 제13장 마무리.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50대부터는 단순하게 사는 편이 좋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그건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잃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고 그 외의 것은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많은 것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는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로워집니다. 내려놓음으로써 가벼워집니다. 내려놓음으로써 정말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0대가 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쌓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히 응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살아도 됩니다. 자신의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도 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건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겁니다. 진짜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만둘 용기를 갖는 것. 진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지 않을 용기를 갖는 것. 진짜로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을 용기를 갖는 것.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것을 무엇에 쓸지는 당신이 정해도 됩니다. 의리나 관성으로 쓰지 말고 정말 소중한 일에 쓰세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말 편안한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나만이라도 뭔가를 바꿔보세요. 하나 물건을 내려놓거나, 하나 일정을 줄이거나, 하나 거절할 용기를 내거나, 하나면 됩니다. 그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정한 겁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멋집니다. 50대부터의 인생은 아직도 깁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허둥지둥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평온하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후자가 마음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 그건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관리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일정을 줄이면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기대를 줄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여유가 생기면 지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을 음미할 수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빠서 보이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천천히 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복이 많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방송이 끝나면 조금만 조용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 있어 보는 겁니다. 깊게 숨을 쉬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신이 애썼던 걸 인정해 주세요. 잘했어. 수고했어.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은 매일 정말 잘 애쓰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건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자신을 다독여 주세요.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 주세요. 그게 단순하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기쁩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이라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밤은 아직 이어집니다. 천천히 몸을 쉬세요. 따뜻한 걸 마시고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잠드세요. 당신은 이제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또 조용한 밤에 만나요.